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먼저 기억나는 게 아마도 조선시대와 그리고 일제시대 이렇게 두 시대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그 두 시대보다는 고려시대, 훨씬 앞서 있었던 시대인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시대의 이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 준비해온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지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셨듯이 이 시기가 이제 화면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나오긴 했는데요. 특별히 이 장면은 이제 고려 말 조선시대 초 이걸 배경으로 해서 찍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거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건물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옷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다면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었을 텐데요. 위에 여자 옷 상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그 조선시대 여자들의 한복, 지금 입는 한복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한복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옷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고려시대의 이 의복들은 여자들의 복장이 이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단순한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복장이었고, 또 여기 보셨듯이 그 최소한 2층 건물에서 사람들이 또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 아래층을 향해서 뭔가를 던져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보셨듯이 이 당시에도 계단이 있는 집이 있거나 계단이 있는 건물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 아까 던져줄 때 그게 만두였었는데, 만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중국의 유명한 음식들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만두를 빚어서 먹었다라는 거. 만두를 빚기 위해서는 또 밀가루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 당시에 고려시대 이 고려 땅에는 밀가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수입을 해서 먹었을 텐데, 그럼 수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고려 이 나라가 무역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을 또 한편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있고, 갓 대신에 쓰는 이 모자가 조금 달라요. 갓의 모양과는 좀 다른데 좀 귀여운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병정들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고려의 지도입니다. 고려의 땅인데요. 특이하게도 고려의 땅은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지금 현재 이 지도의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 경계가 스트레이트 라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쪽에 이민족들이 살면서 이 고려 땅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국경이 이렇게 직선으로 정해지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나라의 수도를 이 경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그 경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고 북쪽에 있다 보니까 수도를 조금 더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지도상으로 보면 아마 제일 가운데쯤에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정해서 그 지역 이름이 개경입니다. 특별히 이 개경 근처에는 병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병란도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국제 무역 도시 중에 도시였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멀리는 아라비아에 있는 상인들도 와서 이곳에 와서 무역 거래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랍의 상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 고려를 소개할 때 고려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코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코리아라는 영어 이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려시대가 이미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한국이란 나라가 고려시대에 이미 이 세계에 알려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제 이 고려시대에 놀랄만한 그 발명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판으로 만들어진 불경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것인데요.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런 그 불경입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진 불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지심경이라는 그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금속 활자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이 놀랍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려 청자인데요. 여러분 잠깐 그 장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도자기를 풀러가지고 그 도자기에 있는 그 이제 오물들을 막 뿌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깨트리잖아요. 그 물건이 고려 청자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흔하고도 뭐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고려 청자가 이 당시 고려 시대에 또 유명한 또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게 또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나 위치에서 이 당시에도 신분은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는 동등한 관계였다라는 게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면 연애를 하고 싫어하면 또 헤어지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데 그 지금의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재산이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유교적인 그 사상 아래에서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유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이렇게 대등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이 수업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내용이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고려시대 특별히 좀 낯선 이 내용을 배우게 된 이유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한국의 역사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국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시대에 유명했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또 했는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